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포루프를 운영을 할 때 포루프의 반복 횟수를 선택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자, 입력 컨트롤이 3개가 있는데요. 별 1 원소 개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별 2 원소 개수, 그 다음에 루프 카운트 선택이라고 해서 이 루프 카운트, 그러니까 포루프의 반복 횟수를 선택함에 있어서 별 1 원소의 개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별 2의 원소의 개수를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열거형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프 카운트 같은 경우는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 값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숫자 인디케이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별 1과 별 2에 해당하는 자 1차원별 인디케이터가 있어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별 1과 별 2 같은 경우는 난수 함수를 이용해서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포루프의 입력으로 1차원 별이 이제 2개가 인가가 됐을 때 이때 포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별의 원소 개수가 더 작은 횟수만큼 그 반복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원소 개수가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반복 횟수로 동작을 수행하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포루프의 입력으로 인가되는 1차원별 원소의 그 인덱스 정보를 가지고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임의로 별의 그 제로 패딩을 해서 별의 원소 개수를 동일하게 맞춘 다음에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포루프가 반복 수행을 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포루프를 2개로 운영할 거고요. 포루프의 출력으로는 난수 함수의 출력값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별이 나오는데, 위의 포루프 같은 경우는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에 별 1 원소 개수가 연결되어 있고, 이 아래쪽 포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별 2 원소 개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1과 별 2의 원소 개수가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 별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이때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루프 카운트 선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별 1의 원소 개수를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관련된 케이스가 수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별 1의 원소 개수와 별 2의 원소 개수의 크기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작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별 1의 원소의 개수가 별 2의 원소 개수보다 작은지 여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 1의 원소의 개수가 더 작다고 하면은 참 케이스가 수행이 돼서 그냥 별 1의 원소 개수와 그 다음에 별 2의 원소 개수가 포루프의 입력으로 인가가 돼서 포루프의 출력으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소의 개수가 작은 별의 원소 개수만큼이 이제 포루프가 수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별 1과 별 2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별 1의 원소 개수가 3개고 별 2의 원소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별 1의 원소 개수가 더 큰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별 2의 원소를 하나 0이라고 하는 값을 제로 패딩을 한 다음에 원소의 개수를 동일하게 3개로 맞추고, 그런 상태에서 포루프가 수행이 되도록 운영을 하면 포루프는 3번 루프가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별 크기를 비교했을 때 별 1의 원소의 개수가 별 2의 원소 개수보다 작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별 초기 함수를 이용하고, 이때 별의 원소 개수는 2개의 차를 구해서 1차원 별 데이터를 만들고, 이 관련된 데이터가 결국 제로 패딩할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별에 제로 패딩할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별을 추가시킴으로 인해서 포루프가 별 1 원소 개수만큼 반복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반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별 2의 원소 개수가 더 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케이스 구조에서 우선 루프 카운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별 2 원소 개수인 경우에 이때 별 1과 별 2 원소를 비교하는데 예를 들어서 별 2의 원소 개수가
별 1의 원소 개수보다 더 작은 경우, 그 경우에는 그냥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별 1 원소 개수에 제로 패딩을 하지 않고 포르프에 인가를 하시게 되면은 별 2의 원소 개수만큼이 자 반복 수행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별 2의 원소 개수가 별 1의 원소 개수보다 더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별 초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차만큼을 구한 다음에 절대값을 하고 그 원소 개수만큼을 배 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자 초기화를 해서 자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별 1에 다음과 같이 제로 패딩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별 2의 원소 개수만큼 포르프가 수행이 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을 해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포르프 반복 횟수 선택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숫자형에서 숫자형 실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라벨을 별 1 원소 개수라고 하겠고요.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디폴트로는 배 정도 데이터 타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자, 형에서 인테저 32비트로 바꾸겠고요. 자,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별 2의 원소 개수라고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열거형 입력 컨트롤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실버에서 링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라벨은 루프 카운트 선택이라고 하겠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 우선 첫 번째 아이템은 별 1 원소 개수라고 하겠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별 2 원소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루프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이 배열 인디케이터는 실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하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이 상태에서 자, 블록 다이그램을 가신 다음에 자,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해야 될 코드를 좀 위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은 왼쪽으로 배치하겠고요. 우선 포르프를 두 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프를 하나 만들겠고요. 포르프의 안에서는 자, 난수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포르프의 출력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에는 별 1 원소 개수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관련된 부분을 선택하시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겠고요. 자, 아래쪽 포르프에 자, 별 2 원소 개수를 자, 루프 카운트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아이템을 선택하시겠고 왼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루프 카운트 선택이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케이스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루프 카운트 선택을 인가를 하겠고, 자, 케이스 구조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 케이스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현재 루프 카운트 선택이라고 하는 값도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우선 별 1 원소 개수부터 먼저 구현해 볼 텐데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 자, 다음과 같이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배열의 크기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약간 간격을 더 띄우겠고요. 배열 크기 함수를 구조에 사용하지 않고 별 1 원소 개수와 별 2 원소 개수를 비교해도 되겠죠. 자, 비교 카테고리에서 자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별 1 원소의 개수와 자, 별 2의 원소 개수를 자,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서
자, 이 관련된 값도 케이스 구조로 인가를 해줘도 되고요. 자, 위로 올리겠고, 자, 케이스 구조를 왼쪽으로, 자, 다음과 같이 컴팩트하게.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 코드 사이즈를 최적화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배열 1 원소 개수에 대해서 우선 배열 1의 원소와 그 다음에 배열 2의 원소 개수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구조를 한 번 더 부르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배열 1 원소 개수가 자, 더 작은 경우에는 그냥 바이패스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배열 1에 해당하는 1차원 배열 데이터도 출력으로 내보내주고, 그 다음에 배열 2에 대해서도 그냥 출력으로 내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열 1 원소 개수가 배열 2 원소 개수보다 작지 않은 경우, 즉 더 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결국에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에서 두 개의 차를 구하는 것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카테고리에서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뺐을 때 값이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자, 관련된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차의 개수만큼을 자, 제로 패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배열 초기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차원 크기를 관련된 차 값을 인가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원소는 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기존의 2차원 배열 데이터가 원소 개수가 더 작기 때문에 더 원소 개수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원소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제로 패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 만들기 함수에서 자, 입력 연결에 대해서 자, 그 입력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배열 1 원소 개수를 선택했을 때 배열 1의 원소의 개수가 더 작은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이 두 개의 값을 자, 여기를 좀 최적화하겠고요. 포르프의 입력으로 다이렉트로 인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포르프를 하나 만들게요. 자, 포르프의 입력으로 배열 1, 그 다음에 배열 2에 대해서 인가를 했을 때 배열 1의 원소의 개수가 더 작기 때문에 포르프의 반복 횟수는 배열 1의 원소 개수만큼 수행을 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입력값을 바이패스 시켜주도록 하겠고, 포르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 같은 경우는 0부터 1씩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증가 함수를 이용해서 2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에서는 자, 마지막 값을 자, 루프 카운트를 자,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인디케이터 하나 만들겠고요. 라벨은 자, 루프 카운트라고 하겠고요. 자, 배열 1에 대한 인디케이터 우선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자, 프론트 패널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프 카운트 값이 있고 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배열 1에 대해서도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 자, 수평 스크롤 막대를 보이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 인덱스 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나 더 복사하신 다음에 자, 배열 2라고 하겠고, 자, 우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 이 아래쪽도 가운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 다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서 자, 여기에서 배열 2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를 자, 아래쪽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배열 2의 원소 개수에 대해서 자 구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마찬가지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번에는 배열 1에 제로 패딩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 크기를 비교했는데 배열 1 원소 개수가 배열 2 원소 개수보다 더 작다. 그런 경우에는 제로 패딩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차만큼을 제로 패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 배열 초기 함수를 카피하시겠고, 배열 만들기 함수도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초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차원 크기에 차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이 관련된 값을 자, 1차원 배열 데이터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을 다음과 같이 케이스 구조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자, 그리고 배열 2 원소 같은 경우는 입력 배열을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배열 1 원소 개수가 배열 2 원소 개수보다 더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이패스 시켜 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원소 개수가 작은 개수만큼을 이제 포르프가 반복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자, 우선 배열 1 원소 개수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배열 1 원소 개수가 자, 2개, 그 다음에 배열 2 원소 개수를 3개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배열 1 원소 개수가 더 작기 때문에 자, 루프 카운트는 2번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반대로 배열 1 원소 개수를 제가 3개로 했습니다. 4개로 했는데 배열 2 원소 개수가 3개죠. 그러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루프 카운트는 3번만 반복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배열 1 원소의 개수로 내가 맞춰서 루프 카운트를 자, 반복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 배열 2 원소 개수에 0이라고 하는 값을 제로 패딩을 시켜서 원소 개수를 4개로 맞춘 다음에 포르프에 인가를 하기 때문에 루프 카운트는 4번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배열 2에는 제로 패딩한 값이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배열 2 원소 개수를 선택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배열 2 원소 개수가 작기 때문에 3번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열 2 원소 개수가 더 많다, 6개다.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배열 1에 제로 패딩을 원소 2개를 한 다음에 원소 개수를 2개를 다 6개로 맞춘 다음에 배열 2 원소 개수만큼 루프 카운트가 6번 반복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래피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자,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을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 수행을 하도록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